진료실의 박선생 29번째 이야기 방울링입니다. 성기가 작다고 진료실에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 진짜로 크기가 작은 사람들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성기가 작다고 내원한 환자들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는 평균치보다 작지만 나머지 3분의 1은 평균을 넘어서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더 크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뇨기과에서 시행하는 음경 확대술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가진피나 자가지방을 음경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생리적인 방법으로 크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기 것을 넣었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없고 나중에 만졌을 때 자기 성기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수술 비용이 비싸고 진피나 지방을 뽑은 자리가 함몰되기도 하고 수술 부위에 2차 감염이 와서 수술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가진피는 엉덩이 쪽에서 채취하는데 팬티라인에 맞춰서 뽑는다 해도 흉터가 많이 남아 팬티를 입어도 상처가 잘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피부나 진피, 지방은 생리적으로 자기 몸과 같이 작용하므로 몸에서 정상적인 흡수가 잘 일어나서 1년이 지나면 흡수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술을 해야 되고 시술 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동물의 생체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동물의 생체 조직을 배양하여 만든 대체진피, 저장진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를 크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고 역시 비용이 많이 들고 치료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인공물질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액체 상태인 필러를 넣거나 고체 상태인 실리콘 보형물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러를 넣는 방법은 시술이 간단하여 시술 며칠 후부터 목욕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만졌을 때도 느낌이 자기살처럼 좋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고 진피, 지방보다도 더 많이 몸에 흡수가 일어납니다. 필러의 흡수는 몸의 생리적인 상태로 봐서는 정상이지만 성기 측면에서 보면 빠른 흡수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흡수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혈관이나 임파선을 막아서 혈류장애가 일어나 성기가 썩을 수도 있기 때문에 흡수는 당연히 일어나야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흡수를 늦추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리콘을 넣는 방법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저렴한 방법입니다. 실리콘은 특별한 부작용이 없고 드물게 밀리거나 상처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빼버리고 다시 시술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치료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실리콘 링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바라기형, 염주형도 있고 반지형도 있으며 복잡한 형태인 T자형도 존재합니다. 주로 의료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납품받아서 시술하게 됩니다. 수술 시간도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고 일주일 후에 식발 뽑으면 되고 한 달 후부터 성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링 삽입술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음경확대 수술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들은 가끔 금이나 진주 등으로 만든 구슬이나 링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넣어달라고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환자가 가져온 무기를 하루 정도 소독을 돌려 감염의 위험성을 없애게 한 후 다음날 시술해 줍니다. 이런 환자들은 대개 이 분야를 의사만큼이나 잘하는 속칭 빠꼬미들이어서 치료 방법이나 부작용, 합병증 등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어서 특별한 설명을 안 해주어도 치료 중에 여러 상황에 대해 이해가 빠릅니다. 어느 날 요도염이나 만성 전립선염으로 자주 치료를 받으러 오는 30대 후반의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와서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서 내용물을 진료실 책상에 놓았습니다. 금색의 지름 1.5cm 정도 되는 3개의 금구슬이었습니다. 딸랑 소리가 났습니다. 구슬이 아니라 방울이었습니다. 동그랗게 만든 모양의 고양이 목에 달아주던 그런 방울의 형태를 한 것이었습니다. 금방울이네요? 환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술을 하여 성기에 살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한참 방울을 쳐다보고는 흔들어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방울을 살 속에 집어넣으면 표면과 방울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이것에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고
나중에는 방울 안쪽까지 살이 차게 됩니다. 다행히도 살이 차지 않는다고 해도 방울 안의 공간에 진물이 계속 만들어져서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진피가 방울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안 들릴 텐데요. 원장님 말씀을 알겠는데요. 그래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염증이 생겨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만하죠. 할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리면 여자가 동물할 것 같아요. 나는 환자에게 염증의 가능성과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음에 대한 다짐을 다시 확실히 받고는 소독을 위해 방울을 받아서 직원에게 주어 소독기에 넣고 돌리게 했습니다. 하루 정도 소독을 확실히 하고 다음날 아침에 방문한 환자를 수술실에 눕히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특별한 문제 없이 끝냈고 환자는 일주일 후에 실밥을 제거했습니다. 다행히 수술 일주일 후에도 특별한 염증 반응이 없었으나 환자는 걸어다녀도 방울 소리가 안 난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나는 소리가 나게 빨리 걷거나 뛰라고 조언했습니다. 물론 빨리 뛴다고 소리가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